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주택투자는 많이 하실 텐데요. 상가투자도 많이 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 상가투자와 주택투자의 차이 그리고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보보스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률입니다. 네, 대표님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주택투자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네. 예. 그런데 상가 투자는 아무래도 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비율적으로 볼 때는 상가 투자가 주택 투자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투자를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상가 이제 한번 배워볼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그에 따른 어떤 보도 자료에 있어서도 그 보도 자료를 또 고지 곧대로 또 믿으면 또 낭패를 볼 수 있는 경험도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가지고 그 상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낭패를 겪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느 지역에 상권 좋다더라 해서 그 지역에 상가를 산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반대 현상인데 보도 자료에서 뭐 신도시 상가라든지 또는 뭐 어느 지역의 상가라든지 공시를 되게 많이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러면서 그 소매점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식었거든요. 실제로 점포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뭐 선후배들하고 소통을 해봐도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포들, 그런 회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매장을 늘리는 일에 소극적이어야 되고 그게 이제 상가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요즘 어떻게 보면 또 그 온라인이 너무 또 잘 돼 있어서 예. 오프라인 매장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추세지 않나 싶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예, 분명히 맞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해 마다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상가는 그 썩은 사과 속에서 성한 사과 찾기다.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네. 이제 달리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주택이다, 아파트 경우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오른다면 그 지역에 다 오르고 그 지역 중에서도 이 단지가 뭐 제일 많이 오르고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상가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가에 대한 어떤 보도자료나 부동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나 긍정적인 거나 또는 부정적인 게 나왔을 때 그게 전체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아까 썩은 사과 이야기하신 분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부동산 경매론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경매란 썩은 사과 사이에서 성한 사과를 찾는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그 소매점 영업 환경이 이렇게 극도로 나빠졌을 때 이럴 때 오히려 더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면서 방송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입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뭐 매장이 월 김밥집 2,000 파는 거, 편의점 하루 150 파는 거, 얘네들이 문을 닫으면서 200 파는 편의점, 월 5,000 파는 김밥집, 걔네들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 상가 투자를 그런 자리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신문 기사 혹은 보도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어떤 실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은 넘쳐나는 신도시 상가 공실, 국토부에서 수요 예측 정밀화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도 공실 장기가 더는 못 버틴다. 위례 신도시 상가 임대료 절반은 뚝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는데 거의 뭐 뉴스만 보면은 뭐 상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인데 예. 뭐 소매점 창업만 하면 다 문 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 같고 한데 사실 201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이야기인데 4년 전에 제가 위례 신도시에 상가 공급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수업 때 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사례로 발표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례가 다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수강생 중에도 위례 상가 분양받아 가지고 큰 수익을 난 사례가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례의 트램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옆으로 와서 그 신도시 내에서 요 자리는 상권이 좋은 게 아니라 입지가 괜찮다. 그래서 요 동네 요 라인은 괜찮겠다 한 게 있었거든요. 그 위례 이야기 말고도 한 개 더 해볼까요? 요건 뭐 수강생 낙찰 사례인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지도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가 상가 지역이고 네네. 지하철역이 있죠. 그죠? 지하철역 앞에
바로 첫 번째 자리고 공업지역과 안쪽에 주거지역이 많이 있고요. 자, 이쪽도 상가들이 있고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서져 있는데 자, 이런 자리는 어떤 업종들이 선호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 앞이고 여기 상가가 있고 유효수가 이렇게 뒤에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쪽도 상가 지역이 있고 뒤에 유효수가 이렇게 있는데 다시요. 더 쪼개 가지고 요 큰 사거리에서 본다면 이 지하철이 지금 지상으로 나가서 상권이 되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은 들긴 할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이런 사거리에 입점하는 자리는 입점하는 점포들은 어떤 거냐? 자, 요쪽 사거리 그리고 요 반대쪽에 있는 홈플러스가 있고 뭐 요런 점포들 이 건물은 지금 막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간판이 붙어 있는 게 없네요. 지금 요 옆에 건물을 이제 상가를 낙찰받은 건데 뭐 어떤 이야기 할 거냐? 이런 큰 사거리에 입점하는 업종들은 이 전체 상권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업종들, 여기에 이제 선호하는, 이런 자리를 선호하는 업종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 안쪽에도 상가가 많죠. 이 안쪽에 뭐 메가박스가 있고 한데 이 메가박스가 이 상권 전체에 하나 들어가느냐? 오케이, 맞죠. 근데 메가박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메가박스의 이야기고 어쨌든 원칙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큰 사거리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타겟이 이 안쪽이 아니라 요 전체를 보고 들어가는 업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이다. 한 20평 정도의 김밥집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뒤쪽에 또 김밥집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 식당에 들어온다든지 큰 게 들어온다든지 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과보다는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들이 선호한 자리가 이런 자리죠. 안과라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걸 타겟 삼아야 되고 대신에 그런 업종들이 매장 면적을 좀 큰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40평, 50평짜리보다는 100평쯤 되는 상가들이 이런 자리는 오히려 비싼 상가가 더 임대하기 더 좋을 수 있는 상가죠. 어떻게 보면 그 랜드마크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성과가 대체로 좋아요. 이제 자, 이 물건도 보면 11층인데 우리가 11층이라면 너무 고층이 아니냐 하면서 걱정할 수 있죠. 근데 전용 면적이 300평입니다. 매장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매장의 면적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300평인데 13억 정도의 상가라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당가가 4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죠. 건축비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정도 비용으로 이 상가를 사셨는데 요거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유자가 쓰고 있던 사무실이었는데 병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다른 호실 상가도 경매나온 게 있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12층입니다. 아까 11층이었잖아요. 12층이 더 높은 층이에요. 근데 이거 270몇 평이잖아요. 이 자리도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원에 식당에 임대를 했습니다. 뷔페 식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1억에 1,000만 원짜리 상가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수익률만 갖고 이야기하자면 한 20억 가까이 하는 상가였거든요. 그런데 뭐 위에 층이다, 고층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시세가 좀 떨어진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3억에 낙찰받았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원이다.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이 통으로 다 나왔거든요. 이 건물이 뭐 아래층부터 위에까지 쭉쭉쭉 다 나왔고 여기에 분양받은 수강생이 꽤 많이 계신데 경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주로 병원이 들어오고 뭐 병원들도 뭐 좀 규모 있는 병원들 많이 들어오고 규모 있는 식당들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죠. 뭐 흔히들 또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물건은 큰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도 또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위 그 1%대에 해당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어떤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입지 분석을 잘해야죠. 신도시 상가 분양 받는다 그랬을 때는요 한 80% 정도가 썩은 사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맞을 거예요. 경매다. 상가가 경매로까지 나온 상가라면 그런 것들은 100개 중에서 90개는 썩은 사과라고 생각해야죠. 이걸 보도자료 보는 것처럼 상가가 전체적인 낙찰가율이 이렇고 전체적으로 뭐 상가가 이 금액에 낙찰됐는데 이렇게 임대됐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투자에 대입시키면 상가 투자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죠. 아, 저 사과밭, 사과상자에는 썩은 사과가 70%나 돼. 이러는 순간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한 사과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안목은 상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 상가를 사는 것입니다.
경매가 되었던 분양이 되었던 그런 걸 해보시는 안목이 필요하죠. 네, 여러분 보도자료에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쉽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 썩은 사과 속에서도 성한 사과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유연한 사고와 현명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사고가 현명한 판단이 또 필요한 시점에서는 또 우리 김종률 대표님을 한 번쯤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그럼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옥탑바 보보스의 상가투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